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화인데요. 그 대화가 사실 지금 현재 소설을 쓰시는 분들에게 가장 오해가 크고 만들기 힘든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나중에 이제 현대 소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들은 대화문을 거의 안 쓰는 경향이 많은데요. 정말 조금씩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데 대사랑 대화는 다른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대사를 쓰는 것처럼 대화문을 소설에 사용하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의 대사는 배우의 도움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한 문장을 써도 그냥 뭐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써도 뭐 무슨 송강호나 최민식 같은 배우가 오면 그걸 캐릭터를 살려서 뭐 식사하셨습니까에 대한 어떤 거를 연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눈빛도 있고 뭐 어조나 표정 온갖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간단한 대사를 써도 그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작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와 연출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음악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겠죠. 근데 소설은 사실은 그 소설의 대화문은 누가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냥 글자 하나만 이렇게 땅랑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는 사실 어조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말은 이제 뭐 불어나 영어나 이런 거랑 좀 달라서 문장 자체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조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말이라서 그냥 대화문을 이렇게 쭉 써놓으면 이게 어떤 효과를 발생하기가 힘듭니다. 배우의 도움 없이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소설에서 그 대화문을 쓸 때는 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압축하고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써야 저 인물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대화의 맥락이 어떤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 이제 문장을 보통 이제 건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그 뭐 흔히 선생들이 하는 얘기로 하면 이런 겁니다. 택시기사는 택시기사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첫 키스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막 충격적이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택시기사라면 그걸 표현할 때 내가 첫 키스를 했는데 무슨 16톤 덤프트럭이랑 부딪힌 것 같았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물리학자라면 또 다르게 얘기하겠죠. 뭐 원자의 충돌이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고등학생이라면 그러면 나는 뭐 연립 3차 방정식의 해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표현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택시기사는 택시기사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인물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대화는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쓰는 대화만이 어떻게 생각하면 소설 안에서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물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미 남자친구랑 뭐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한번 낙태 수술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와갖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 또 임신했어 자기야 나 또 임신했어 이랬는데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어디 봐둔 데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어디 봐둔 데 있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 낙태 수술을 받은 데서 또 낙태 수술을 해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디 봐둔 데 있어? 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 다음에 임신하면 저기서 낙태 수술을 해야지 라고 근데 그렇게 봐두고 있는 여자는 없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 대화 한마디로 이 인물은 이런 인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주란이라는 후배의 소설인데요. 뭐 내용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뭐 굉장히 안 좋은 아버지겠죠. 그래서 집안이랑 연을 끊고 산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이제 막 사고를 치고 죽었는데 이제 무슨 사고를 쳤냐면 편의점에서 이런 막 칼부림을 하다가 그 아르바이트생 눈을 다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 그 눈이 거의 실명을 한 거겠죠. 그리고 할머니도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죽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 그 눈 실명된 이 여자애가 맨날 이 집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힘들다라는 식으로 맨날 하소연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와 둘이 살던 그녀는 2주 동안 총 11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11번. 근데 누가 와갖고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나 이렇게 실명해서 14일 동안 그러니까 2주 동안 11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어 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이고 정말 어떡합니까 뭐 미안합니다 막 이럴 텐데 이 집 딸은 뭐라고 하냐면 3일은 대체 왜 하지 않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전부 실패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갖고 이 여자는 이제 뭐 엄마한테 뺨을 맞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대화가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대사와 대화문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대사는 뭐 떡볶이 먹으러 갈래? 응, 아니 나는 뭐 매운 건 싫어. 그럼 뭐 먹을래? 뭐 김밥 먹자. 그래 뭐 이렇게 막 주고받게 되겠죠. 근데 소설은 그렇게까지 주고받을 필요가 없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서 응이라거나 알았어라거나 이런 식의 대화문을 주고받게 되면 대화가 닫히면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간단한 거긴 한데 질문은 그냥 문장으로 넣고 대답만 문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3일, 그다음에 내가 뭐라고 묻자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하면 질문과 대답이 한 문장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화문 하나, 13일이라는 게 대화문으로 하나 들어가고 밑에 서술로 내가 뭐라고 묻자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하면 뭐 주고받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뭐라고 물어봤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답만 딱 나오고 독자가 저 사람이 질문을 뭐라고 했을지 추리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화는 되게 주의해서 쓰시고, 사실 처음에 소설을 쓰실 때는 의도적으로 내가 대화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정하시고 쓰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유만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사유는 뭐 말 그대로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는 이런 것이다, 뭐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건데, 제가 아까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소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세계는 어떻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이런 식의 사유를 많이 하겠죠. 근데 사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유와 사건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는 뭐 예를 들면 세상은 하나의 열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세상은 하나의 열차다. 근데 이 정원은 180명. 근데 실제로 타야 할 사람은 300명이 넘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이 왜 하나의 열차지? 그래서 왜 180명이 정원인데 300명이 타야 하지?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푸시맨이라고 해서 지하철역에 이렇게 사람을 막 밀어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의 열차와 같다. 근데 실제 정원은 180명인데 타야 할 사람은 3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쟁 사회가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사유를 했을 때는 그 사유와 연결되는 특정한 사건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만 독립적으로 있어도 안 되고요. 사건만 독립적으로 있어도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서 사유를 뽑아내야 되고, 사유가 생겼으면 그 사유에서 사건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조금 이해하시면, 그리고 이제 사건을 만드는 법은 제가 나중에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따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문장과 문정을 연결하는 방법과 낯설게 하기